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코인 시장 안의 주요 이슈와 트렌드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 지속적으로 신고가 돌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12만 3천 달러 선까지 훌쩍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말 사이에도 어느 정도 강보합권의 가격을 유지해주긴 했지만 월요일 오전 기준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도 관세라던가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경계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코인 시장 굉장히 뜨거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전반적인 지수로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은 3조 8천억 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래량도 190억 달러 선으로 전일 대비 70% 정도 급증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현물 ETF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면 기관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에 나선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거래일 연속으로 모두 10억 달러 이상의 매수세가 ETF 쪽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강한 가격 반등이 함께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요 종목들의 변동성, 현재 시간 기준으로의 가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선을 돌파해내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자산 순위 5위에 결국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제치고 5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엔비디아라던가 다른 기업들과의 시가총액도 크게 줄여가면서 이 세계 자산 랭킹 1위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대비 3.7% 상승한 12만 달러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화 기준으로는 역프리미엄이 2% 정도 끼어 있었는데 원화 기준으로도 오늘은 신고가 돌파를 해줬습니다. 덕분에 시장 안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3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게 될 텐데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시장에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곤 있지만 사실 도미넌스가 크게 내려가는 상황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도 동반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2.5% 상승한 3천 달러 선을 돌파를 해주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3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데 주말 사이 주요 코인들 중에는 가장 유의미한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도 6% 넘게 급등하면서 2.96달러 선을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도지코인이 4%대 그리고 에이다가 2.6%로 1,000원 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면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도 현재 신고가 랠리가 계속 펼쳐지고 있죠. 2.3% 반등하면서 6만 7천원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리플이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 만큼 리플과 함께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스텔라 루멜이 오늘 12%대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73원까지 올라왔고요. 수위 같은 경우도 14%대 반등을 이어가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슈와 함께 우리가 점검해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펌프 코인이 있습니다. 솔라나를 기반으로 해서 밈코인을 만들어내는 이 플랫폼이죠. 주말 사이에 ICO 진행을 했는데 12분 만에 조기 완판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의 강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30%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녁부터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초기 물량이 빠르게 완판이 된 만큼 추가적인 가격 급등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 가격 급등이 나왔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원화 거래량 기준으로 70%가 전반적으로 업비트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전체 글로벌 거래량 안에서도 이 원화로 리플을 사는 거래량이 굉장히 강했던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투자자들이 여전히 리플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글로벌 거래소에서도 매수량이 들어와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챙겨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동안 현물 ETF 쪽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2.5%를 보여주면서 3,000달러
$1선 돌파를 해줬는데 리플도 이더리움도 주요 저항 라인에 딱 가격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돌파하고 안착해준다면 추가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이럴 때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부터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을 꼼꼼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장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기초부터 쌓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작도에 대해서 배워본다고요? 네,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었던 패턴들,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는 패턴, 사각형 모양이었죠. 그다음에 수렴의 형태, 가격의 고점이 낮아지거나 올라가는 삼각 수렴에 대한 형태로서의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셨던 만큼 패턴에 따른 패턴들, 이제 쐐기형 패턴들과 그다음에 다른 패턴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작도, 이 작도가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왜 작도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느냐. 이 작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은 작도를 통해서 가격의 고점, 저점, 추세 등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패턴들을 시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선들을 긋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시각하기 위해 선을 그린다는 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화가가 되셔가지고 이 캔버스 위에 그림을 고점, 저점, 추세 패턴 등을 계속해서 작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가격이 예전에 떨어졌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겠구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해당 구간에서 해당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줄 수 있겠구나를 시각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작도, 그다음에 패턴 등등을 알으셔야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 작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지지와 저항 구역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로줄 아니면 하락 추세선 아니면 반전 패턴 등을 포함을 해서 우리는 가격이 떨어지게 됐을 때 올라가게 되었을 때 지지 혹은 저항 구간 등을 첫 번째 눈으로 보면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고요. 두 번째, 가격의 저점이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고점이 떨어지는지 등을 통해서 추세선에 대한 얘기겠죠. 채널에 대한 얘기라든가 저점으로 올리는 추세선, 고점을 낮추는 추세선을 통해 우리는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추세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저점 구간을 사야겠다. 혹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팔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가격의 수렴과 확산 등을 관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또 뭔 말이냐. 가격이 상승 추세 중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그럼 저점이 올라가고 있을 때 모든 가격은, 모든 파동들은 이제 폭발과 응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이 폭발과 응축이 어떤 식의 형태로 진행이 되냐의 차이뿐이지 모든 가격은 폭발과 응축이 지속이 됩니다. 가격이 폭발이 나와주고 응축이 진행이 될 때 우리는 그 응축하는, 수렴하는 가격의 패턴을 통해 혹은 방향성을 통해 이 확산 범위, 폭발 범위를 예측을 할 수 있다 또는 알아봤기 때문에 그 응축의 끝 지점에서 추격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패턴이 발생을 하였을 때 박스권이든 삼각 수렴이든 아는 패턴이라면 이 패턴 속에서도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돌파하는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격 관점으로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보조지표 통해 추세를 통해 돌파 시점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캔버스에 그림을 계속 그리는 행위인 작도를 기본적으로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패턴들을 알려드렸었어요. 추세선부터 시작을 해서 추세선과 평행한 선인 채널의 형태부터 알려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가로줄 아니면은 박스권의 형태, 가격이 뭐 1,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지지, 1,200원대에서 저항이 나와주게 되면은 박스권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고점 낮추고 저점 높여주는 삼각 수렴에 대한 패턴들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오늘은 이 패턴들에 대해서 좀 연장된 형태인 쐐기형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상승 쐐기란 패턴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웨지라고도 하고요. 뭐 라이징 웨지, 펄링 웨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이 쐐기형 패턴은 뭐냐? 저점을 높여줘요. 상승 쐐기형 패턴은 말 그대로 이 쐐기인 못같이 생겼다. 송곳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쐐기 패턴이고요. 이 쐐기 패턴은 상승 쐐기 같은 경우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도 높여줘요. 근데 이 다른 점이 뭐냐? 서로 추세선 간의 기울기가 다릅니다. 저점 추세선 보면은 현재 이런 식의 형태로 조금 더 기울기가 가파른 형태를 띠고 있죠. 이 고점 쪽에 있는 상단 추세선은 기울기가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추세선은 기본적으로 반전형 패턴이에요. 상승 추세에서 등장을 해주는 상승 쐐기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하락 반전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하락 쐐기형 패턴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쪽으로의 반전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상승 쐐기 패턴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쐐기형 패턴은 수렴도 똑같지만 점점 이 채널의 형태가 좁아져요. 기울기가 넓혀 나가는 게 아닌, 확산되는 게 아닌 수렴하기 때문에 삼각 수렴이든 이 쐐기형 패턴이든 이 채널 안에 있는 가격대는 점점 좁아진다, 수렴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수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끝 지점에 가면 갈수록 폭발의 형태가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 폭발의 형태가 강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단이든 하단을 이탈, 돌파하는 시점이 나와줄 것이고 그 방향대로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모든 반전형 패턴이 그렇듯이 등장했다고 추세가 반전되진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추세에 돌파 시점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차트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단 쪽에 있는 상반 쪽에 있는 이 상승 추세선, 둘 다 상승 추세선이지만 하지만 하단 추세선과 상단 추세선으로 분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단 추세선 구간,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세가 어떻게 되나? 돌파를 해준다는 것은 저항선 부근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고, 하락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줬지만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한다는 것은 추세의 강화를 의미를 해요.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예요. 저점 높여주고 있고 고점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런 반전형 패턴들은 특히 쐐기는 최고점 구간에서 등장을 해줘요. 왜? 하단에서 들어오는 매수세의 힘은 일정하기 때문에 추세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지만 하단 쪽에서도 매도 압력이 어떻게 된다? 매도 압력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매수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고점은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가격이. 하지만 매도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이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저점 구간에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깨지면은 추세가 반전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고점과 저점이 일정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 고점이 올라가는 폭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통해 우리는
시각화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는 매도 압력이 증가하고 있구나, 추세가 반전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쐐기형 패턴, 모든 패턴들이 그렇지만은 돌파가 이탈이 나와줘야지 추세가 반전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추세선에서의 메인 포인트 구간은 이 올라가고 있는 하단 추세선이에요. 저점 구간을 연결을 했을 때 이어지는 이 하단 추세선. 하단 추세선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 쪽으로 반전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점을 꼭 인지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저점 구간을 동시에 이탈하는지 유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렴 패턴 같은 경우 삼각 수렴의 상방, 하방 이탈하는 구간으로서 진입 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근처 구간, 가격대가 이런 식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면 돌파를 해줬을 때 근처 구간 매물대도 동시에 돌파하는지 유무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쐐기형 패턴도 근처 구간 저점 매물대 동시에 이탈하는지 유무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 내가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라고 본다면은 뭐 고점 부근에 못 팔았을 게 된다면은 하단 구간 이탈을 해주게 될때 이익 보존가를 설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근처 구간 저점 매물대 이탈하는 구간에다가 이익 보존가를 설정을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승 세기를 이게 뒤집어 엎었을 때 하락 세기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하락 세기 패턴은 뭐냐? 동일해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저점 구간 내려가는 추세선과 고점 구간 내려가는 추세선과 저점과 저점을 이은 추세선의 기울기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응축형 패턴이기 때문에 가격이 점차 수렴합니다. 좁아지죠. 좁아지다가 돌파를 해주는 구간, 상단부 저항선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세가 반전되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럼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자, 고점 구간 낮춰주고 저점도 높이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어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죠. 그리고 하락 세기 같은 경우에도 상승 세기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최고점 구간에서 등장을 합니다. 최저점 구간에서 등장을 해준 모습인데 가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이 하단 구간에서 가격이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면서 V자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됐죠. 추세선 구간을 상단을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현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의 가격이 반전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시각화를 통해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이 구간을 놓쳤어요. 이 추세선 구간, 상단 구간 돌파하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뭐 딴짓을 하다가. 그럼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할 수 있다? 추세선 구간을 돌파, 리테스트하는 이 구간. 꼬리를 달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바닥을 또 이중 바닥으로 다져준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게끔 추세 반전 형태가 굉장히 강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고요. 상승 세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최고점 구간에서 진입을 하실 일이 없으시겠지만 이제 보유하고 홀딩을 하시다가 만나게 될 패턴 같은 경우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하락세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다가 추세 반전형 패턴 등장했네? 그러면은 진입할 때 돌파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혹은 돌파하고 리테스트 받는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새로 신규 진입하기에 굉장히 적합하겠구나라고 생각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쐐기형 패턴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전 패턴들이 존재를 해요. 먼저 상승 쪽으로 반전되는 형태인 쌍바닥, 이중바닥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쌍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을 두 번 다진다. 이런 W 모양을 형성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패턴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등장을 해주는데 최저점 구간이 아닌 뭐 단기적인 저점 구간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반전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가격이 폭발 형태 진행되고 응축, 한번 재폭발이 나와줘요. 그리고 응축 구간을 한번 거칩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윗꼬리들이 계속해서 말아 올리는 형태를 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계속해서 매도세가 하방 압력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저점 구간 가격대를 계속해서 방어해줘요. 박스권과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매도 압력 지속되고 매수 압력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구간, 단기적인 고점 구간, 이 매물대를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반전된다라는 뜻의 형태예요. 쌍바닥이 진행이 되면은 넥라인이라고 부르는 단기적인 고점, 매물대가 생겨줘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8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되고 이 가로줄 구간을 900원 구간이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900원이고 뭐 이쪽 구간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000원에서 800원까지 급락이 나와줘요. 보통 급락이나 아니면은 뭐 계단식 하락이라든가 하락세가 진행된 이후에 800원 구간을 계속해서 가격이 버텨줍니다. 그 이후 900원 구간에서 터치를 해줄 때마다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넥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매물대가. 그럼 이 900원 구간을 상방으로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세가 상방으로 반전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쌍바닥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뭐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 등장 이후 넥라인 돌파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신규 진입 타이밍을 잡아야겠구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중 바닥 W자 모양 있었죠? W자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 이중 천장. M자 모양, 맥도날드 비슷한 이 로고 같은 M자 모양이 나와준다. 이 이중 천장 패턴 같은 경우에는 쌍봉 패턴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봉우리가 2개 있는 형태, 따라서 쌍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봉우리가 3개 있으면 삼봉인가요? 라고도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삼봉도 그냥 일반적으로 쌍봉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우리가 4개 생기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쌍봉이 연장된 형태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 쌍봉의 패턴은 뭐냐?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지속적인 매수세, 상방 악력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정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일정 고점 구간에서 같은 매도세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실패를 하고 단기적인 저점 구간에서 넥라인,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줍니다. 이 넥라인 매물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 쪽으로 반전되는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쌍봉의 형태가 아닌 외봉의 형태로 가격이 빠져준다라고 하면은 쌍봉이 아닌 역V자 형태로 빠져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쌍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포지션을 홀딩하고 있다가 최고점 구간 혹은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 2개의 봉우리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등장을 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계시다가 봉우리가 2개 생겼네. 그러면은 이 넥라인 구간에다가 나는 이익 보정가를 설정을 해야겠다라고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봉우리 2개 형성이 되었을 때 난 지금 수익 구간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바로 이익 실현을 나가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쌍봉, 쌍바닥, 그 다음에 하락세기, 상승세기 등등의 여러 가지 패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익 보존을 극대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손익비 좋게 진입하기 좋은 패턴들이니까 꼭 오늘 알려드렸던 이 4가지 패턴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패턴들 쌍바닥, 쌍바닥, 쌍봉 패턴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드렸었던 여러 가지 패턴들, 삼각수렴, 상승 삼각형, 하락 삼각형, 박스권 이런 패턴들은 전부 다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들이 존재를 해요. 신뢰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첫 번째, 제일 직관적인 모든 지표, 보조지표 다 필요 없이 지금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하는지 사고 싶어 하는지 매도세가 나와주는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면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 거래량이 터질 때 돌파 혹은 지지, 저항 구간을 돌파나 이탈하면서 같이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게 된다면은 해당 구간의 패턴 돌파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큰 시간봉 단위 때 5분봉, 15분봉 이런 단기 시간봉이 아닌 4시간봉, 1봉 시간대가 프레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뢰도가 더 높아지고 5분봉에서 등장을 해줬는데 1시간봉에서도 같이 등장을 했다. 1시간봉에서 등장을 해줬는데 4시간봉에서 같이 등장을 했다. 이런 타임프레임을 맞추면서 동시에 등장하는 패턴일수록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지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패턴의 길이와 가격폭 고려. 보니까 삼각수렴 아니면 오늘 예시를 드려봤던 쌍바닥이 등장을 했는데 캔들 2개, 그 다음에 캔들 3개 지나고 다시 2개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하면은 굉장히 조금 신뢰도가 낮다. 봉의 이 바닥의 형태도 캔들이 몇 개 있는지 1개 나오고 2개 지나고 1개 나왔는데 이거
캔들 하나하나 쌍바닥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겠고요. 패턴이 얼마나 짧게 진행이 됐느냐 아니면 길게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 패턴의 신뢰도도 달라지신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막 1960년대, 80년대에 살면서 막 이동평균선 하나 개발하고 이동평균선만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대가 발전했기 때문에 다른 기타 지표들과 함께를 하면은 신뢰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다는 거고요. 쌍바닥이 등장을 했는데 상승 다이버전스도 같이 등장을 했네. 아니면은 보조지표가 뭐 저점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줬네. 상승 방향 쪽으로 보조지표가 반전되는 형태네. 이런 기타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는 패턴들의 신뢰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뭐 작도 관점, 이동 평균선 관점, 보조지표, 다이버전스,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제가 몇 년 동안 이 전업 트레이딩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고 싶지만 그리고 다 풀어드리고 있지만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 형태로서 좀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제가 찍은 동영상 형태의 VOD 강의 파일들, 그다음에 작도,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뭐 다이버전스 등등 여러 가지 지표들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PDF, 그다음에 전자책 파일 형태로 여러분들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서 저한테 요청만 해주시면은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알트코인들의 단기 타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기존에는 오전 9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 구간에도 타점들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오전에서 오후 시간 상관없이 계속해서 많이 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타점들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그동안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누적 승률이 90% 이상으로 굉장히 고승률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방송 끝날 때 알려드리는 관심 종목들, 히든 종목들 먼저 들어와 있으신 분들 유리한 평단가 먼저 알아가시라고 관심 종목, 히든 종목을 먼저 선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를 객관성 있게 매매를 하기 위해 매매 지표를 만들었어요. 매매 기법들이랑. 이 매매 지표들, 기법들 제가 단타든 스윙이든 항상 매매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들 들어오시기만 하면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비트코인 가격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뭐 150K, 200K 갈까요? 이런 브리핑들을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각 비트코인의 가격 어디까지 올라갈 거고 어디에서 사셔서 어디에 손절 걸고 어디에 입절하셔라. 이런 브리핑 오전 오후 상관없이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2025년에는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같이 도움받으시면서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저희 방송 시간 전후에도 투자 전략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호등 지표도 무료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이 방송 전에 미리 급등주 그리고 우리가 꼭 공략해야 되는 히든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계속해서 신고가 돌파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대로 쭉 상승이 가능한 것일지 지금의 시장 분석 함께 이어가 보시죠.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최근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시황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의 예상 도달 가격은 어디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이 최고가 구간을 갱신을 해줬기 때문에 4시간 봉이나 일본 관점의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주봉으로의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작도 관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작도 관점을 보면은 저점 높여주고 고점 높여주고 있는 상승 채널, 즉 상승 추세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이은 이 상승 추세선을 길다랗게 연장을 시켜봤을 때 해당 구간이 단기적인 1차 목표가 구간이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재 해당 가격의 가격대는 어디냐? 147K에서 148K 정도 구간으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막 120K 뚫고 121K 뚫고 2K 뚫고 3K 뚫고 계속해서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1주에서 2주 이내로 해당 가격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구간에서 가격대가 조정의 형태로 떨어지는 형태가 등장을 해주면
떨어지게 된다면은 가격이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고점을 이런 식의 형태로 내려주는 파동이 나와주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런 내려오는 형태로 가격이 점차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전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과 이 채널,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이 맞닿는 구간의 가격대 99K에서 100K 정도 구간까지 가격의 조정의 형태가 진행이 된다면은 더욱 지금 불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불장의 마지막 눌림목 구간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작도 관점뿐만 아닌 이동평균선적 관점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 먼저 색깔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작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주봉 관점이고요. 이동평균선의 색깔은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이동평균선으로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 즉 정배열, 상승 추세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구간에서 가격이 조정이 진행된다라고 보기에 된다면은 이전 비트코인은 주봉 관점상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최고점 구간 갱신, 그다음에 조정이 진행된다면은 주봉의 60 이동평균선 구간을 기준으로 눌림목이 발생을 했었어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혹은 미래 관점에서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하고 가격이 6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는 구간까지 떨어져 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은 굉장히 장기 관점상 메리트 있는 매수 눌림목 자리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자, 그럼 비트코인의 주봉 및 월봉의 보조지표 형태는 어떻냐? 이 보조지표를 통해 우리는 가격의 반향성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의미하고 단기보다 중기, 중기보다 장기의 순서대로 이 프레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들의 기울기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들의 기울기가 상승 기울기면 상승 시그널, 하락 기울기면 하락 시그널인데 지금 이 보조지표의 형태가 월봉 보조지표예요. 이 월봉이란 건 뭐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에 이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기준점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 보조지표를 보니까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시그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중기, 장기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상승 폭발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 그럼 이 상승 폭발이 해소되는 시점은 어디냐? 이 단기 중기가 이 과매수 구간, 고점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은 이것은 즉슨 상승 시그널의 해소, 하락 시그널의 전환의 시작점이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보조지표상 무난하게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폭발이 유지 중인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단기 조정의 형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보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도 상승세가 굉장히 유리한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아닌 고점 구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트코인 차트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점을 높여가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시장 주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비트코인 차트와 시세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 입장을 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저희와 함께 차트 전략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알트코인에 대한 전략들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알트코인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토탈3라는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토탈3 차트는 뭐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 차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일봉에서 봤을 때 파란색 선이 이 검정색 선을 제외하고 단기 추세가 중기, 장기를 골든 크로스 하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형태고 장기 이동 평균선을 제외한 정배열의 상태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동 평균선이 응축한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 전고점 구간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응축과 상승 폭발의 형태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따라서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의 상승장을 지금 현재 시사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보조지표를 켜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해당 보조지표는 주봉 보조지표예요. 저점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를 성공적으로 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불장이 지금 진행 중이다 혹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실 것이고요. 따라서 알트코인의 신규 매수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니까 적극적으로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트코인에 대한 시장 분위기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꼭 점검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코인 이슈 브리핑으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겸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주말부터 오늘까지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뚫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가격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 트리거가 된 부분은 뭐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 암호화폐 기업이 미국 은행에 도전장을 계속해서 내밀고 있습니다. 서클이라든지 리플랩스 등 계속해서 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침투를 하려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XRP 상승세 한국 투자자 덕분입니다. 지금 XRP의 가격이 지금 한 주 동안에 거의 종가 기준으로 29% 가까운 25%에서 29% 가까운 폭등세를 가져갔는데 지금 업데이트에서 70% 가까운 거래가 이렇게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가격적인 상승을 주도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고 지금 12만 3천 달러까지도 어떻게 보면 올라온 상황이죠. 이 근간에는 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순유입이 이 가격적인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를 편입하려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IBTI라든지 블랙록의 IBTI라든지 혹은 이 피델리티가 이 전체 유입액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주말 동안에 또다시 비트코인 관련된 추가 매수에 대해서 암시를 한 상황이고요. 뭐 메타플래닛이라든지 계속해서 기업들 또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4일부터 18일은 크립토 위크로 또 지정이 된 상황이죠. 이 주요 법안 같은 경우에는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또 지니어스 법안, 마지막으로는 CBDC 금지법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좀 구체화가 될 예정인데 관련된 소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가격적인 부분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침 암호화폐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크립토 위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암호화폐 업계들 또한 미국 내 은행업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까지도 내놓은 상황이죠.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업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현재 리플랩스, 서클,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인 비트고가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에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인가를 얻으면 지금 대출이나 예금은 불가능하지만 자금 보관이나 결제 처리 등 이렇게 한정된 은행 기능은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암호화폐 기업들의 은행업 진출 속도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암호 정책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단순 거래를 넘어서 금융 의 영역 전반적으로 좀 확장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움직임이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뉴스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XRP 관련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또 비트코인, 알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한 지표가 나오는데 온체인 지표죠. CBD 지표입니다. 이 CBD 지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까지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의 차이를 누적한 이 값이라고 하는데요. 현물 시장에서 실제 매수와 매도세의 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플러스 값이 더 클수록 매수 주문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라색 선이 어떻게 보면 월등하게 높은데 이게 바로 업비트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바이낸스인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순매도세가 우위하고요. 지금 나머지 글로벌 주요 거래소는 대부분 매수 우위나 중립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업비트만 지금 독보적으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한국 투자자들이 XRP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 가격 형성을 주도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투더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예상 밖의 일이 아니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XRP의 급등세는 과거에도 한국의 거래자들에 의해서 주도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말 XRP 가격 급등 당시 한국 투자자들의 현물 거래량의 약 3분의 1을 또 차지하면서 시장 또 상승에 주된 역할을 했는데
과연 이러한 상승의 주역이 된 한국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보인다면 이 XRP의 가격이 더 상승세를 가져갈지 혹은 여전히 이 향후에는 좀 불확실성 있는지 이런 부분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 보시면서 가격적인 추이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장안의 주요 이슈들까지 같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본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일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봤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략해볼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코인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관점으로서 관심 종목 등 희등 종목들 알려드렸었는지와 몇 %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했는지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니어 프로토콜, 비트코인 SV, 퍼치 펭귄, 슈퍼워크 등등의 관심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각각 10.6%, 10.2%, 10.3%, 5.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으로서 설명을 해드렸었던 비트코인 SV란 코인이고요. 이 비트코인 SV 코인 같은 경우에는 1시간봉에서 제가 매매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신호등 지표에서 추세 반전 신호인 태풍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었던 모습이었고요. 태풍 신호뿐만 아니라 이중 바닥 패턴, 오늘 알려드렸었던 쌍바닥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그랜빌 매수 1법칙이라는 이동평균선에서 추세 전환 시그널 중 강력한 시그널인 그랜빌 1법칙이 등장을 해주었어요. 장기 이동평균선 완만한 기울기에서 상방으로 돌파, 지지받아주고 있는 그랜빌 1법칙이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기타 여건들을 동일시해서 같이 합축해서 봤을 때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의 추세 반전 시그널이 매우 강한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1시간봉뿐만 아니라 4시간봉에서도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이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서 소개를 시켜드렸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단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먼저 유리한 평단가를 잡으실 수 있게 알려드린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느 형태로 알려드리냐? 이런 식의 형태로 1차 진입가, 2차 진입가를 통해 여러분들이 매집 관점으로서 진입하셔서 좀 더 유리한 평단가를 가져갈 수 있게 설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드려요. 다만 추세가 워낙 세고 폭발의 형태로 진행되게 돼준다면은 3차 목표가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4차, 5차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관점, 상승 관점이 깨지는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3차 목표가까지는 이제 근소한 수치로 도달을 하진 못했지만은 2차 목표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비트코인 SV 목표가는 2차 목표가를 터치를 해주고 10.2%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SV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서 지켜보게 되었느냐? 퍼치 펭귄이랑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4시간봉에서 매우 강한 상승 추세임을 알 수 있는 초록색 구간에서 저점 신호인 동그라미 신호와 화살표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 내부에 응축하고 있는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었지만 박스권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를 신호등 지표, 그다음에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을 통해 저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폭발을 낳아주는 시점을 목표가 구간으로 설정을 해드렸었어요. 이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차 매집가, 2차 매집가, 그다음에 각각의 목표가를 세팅을 해드렸었고요. 이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구간만 도달을 하고 플러스 10.3%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는데 퍼치 펭귄 같은 경우 다른 관심 종목들과 다르게 막 무난하게 순항하면서 올라와 주진 않았습니다. 1차 목표가보다 살짝 낮은 구간인 이제 21원 정도 구간에서 조정
진행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으나 이제 진입가 기준 수익 구간을 유지하고 있고 상승 관점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관망하면서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관심 종목들 진입하고 나서 이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설정하고 대응하세요.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진입 이후에도 AS를 통해 저의 상승 관점은 유지되고 있는지 유지가 안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드릴 것인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잠시 후에 알려드릴 관심 종목들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저의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대응 방법까지도 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추가 전략 상황들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 마무리 전에 오늘의 공략 종목까지 챙겨봐야겠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봉크라는 종목이고요. 이 봉크 종목을 왜 가지고 오게 되었느냐? 자, 먼저 작동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전고점 구간에다가 제가 가로줄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이 가로줄 구간을 상단으로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추격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게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토탈3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현재 알트코인을 신규 진입하기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주봉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주봉에서 오늘 알려드렸었던 패턴 이중바닥, 쌍바닥 형태를 들여준 모습이고요. 쌍바닥 구간의 넥라인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시도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신호등 지표에서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 있는 이 하트 신호가 쌍바닥의 형태를 그려주면서 보조지표의 형태도 주봉 보조지표가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이 봉크코인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상승 반전 패턴인 쌍바닥, 넥라인 구간까지 돌파가 같이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코인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자, 그럼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느냐가 메인 포인트겠죠. 현재 일봉 기준으로서 보게 된다면 이런 단기적인 상승 채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 중인 모습이에요. 일봉이 아니라 4시간 봉입니다. 그럼 4시간 봉에서 현재 구간에서 이 0.5 구간이 넥라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구간의 전고점 구간 가격대였는데 이 전고점 구간 매물대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가격대 0.0365원 구간에서 1차 진입을 할 것이고요. 해당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져 주게 된다면은 이 0.382 구간, 피보나치 되돌림의 0.382 구간에서 2차 진입을 할 겁니다. 해당 구간의 가격대 0.031원이고요. 그럼 진입 이후 목표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1차적인 목표가는 진입 이후에 해당 구간 0.5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0.618 구간에다가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할 거예요. 해당 구간의 가격대는 0.041선, 0.0418원 구간이지만 이 목표가보다 살짝 낮은 구간에다가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0.041원의 구간에다가 설정을 할 거고요. 618 구간 돌파하면 다음 목표가인 0.75 구간까지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0.0479보다 살짝 낮은 0.047원 구간에다가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상승 관점이 깨지는 구간의 가격대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이 어디냐? 채널의 하단부 구간 이탈을 하고요. 0.382 구간도 이탈을 하고 해당 보시면은 이 해당 구간에 가로줄 구간이 살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여드리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가로줄을 이렇게 딱 그어보게 된다면은 지지와 저항이 일어났던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해당 구간을 이탈하는 구간의 가격대 0.0285원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할 예정이고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상승 관점이 추후에 1차 목표가 구간을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하단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야 제가 설정을 해드리는 대응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들어오셔서 대응 방법 알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매일 오전 오후에 급등 예상 종목들 방송 전에 미리 선공개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들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어디에서 팔아라. 어디에서 손절 쳐라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25년 혼자 외롭게 매매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매매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혼자 전략 세우는 게 어려우신 분들 QR코드 스캔하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큰 도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추가적인 가격 돌파가 가능할지 저희는 같은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